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장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첫날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 군대 3년 하고 미국 군대 24년 하고 2002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할 때에 한 달 정도 되니까 이런 육군 준장 브리게이드 제너럴 바지를 보내줬어요. 의미는 제대하고 생활할 때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라는 그런 말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아, 특별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건강 또 사회복지 엑스포를 할 때 가끔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덥지만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사진이 있습니다. 여 가운데 키가 크신 분은 이홍구 국무총리셨다가 여러 해 전에 주미 한국 대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닉네임이 영국 신사죠. 그래서 초대받아가지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어, 우리 새로 부임하신 어, 조태영 주미 한국 대사이십니다. 특별한 행사에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그분한테 약속을 해놨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제가 바라기는 한국 군대에 군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도가.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는 캐피탈 힐 국회의사당의 베리 브렉 목사님이 저기 2003년부터 미국 국회의사당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분이 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분하고 물어봤더니 한국에 가봤냐고 했더니 여러 번 가봤다고 일본에서 2년 동안 근무할 때 아직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까지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한국 군대에 군목이 있도록 마음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오셨을 때 거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봤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홈레스 센터에서 재기 꿈고 이건 중앙일보에 나왔던 건데요. 제가 워싱턴 한인 봉사센터에 있을 때 한 오후에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생전 처음 보지도 않은 이분을 봉사센터 근처에 있는 워싱턴 DC에서 전철을 타고 오시면은 제가 이런 제도를 하니까 돕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제가 사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그 크라이시스 센터 어, 어떤 이유든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기를 통해서 거기를 의뢰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다 이야기 우선 집이 생기고요. 아파트가 보통 아파트에 그다음에 이분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아, 방을 구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은 가지고 계시지만은 지금은 68세신데요. 다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시민권도 없으시고 일을 10년 이상 못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 그런 기관에서 도와주고 지금은 아파트도 있고요. 원베드룸이요. 그래서 이분이 750불만 내고 전기 가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지금 데이케어 센터라는 데를 다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간병사가 와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 상원의 베릭 브룩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 해군의 별둘 소장님이었는데 제대하면서 2003년도에 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의 담임 목사님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릴랜드에 사는 한상덕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35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부터 선생님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75세 정도 됐고 리타이어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소셜 스크리를 얼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62세에 받았는데 그 돈이 너무나 작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후회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소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재산세, 집에 있는 재산세,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가스, 뭐 그런 것도 많이 해서 혜택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정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선생님을 만나셔가지고 자세한 거를 물어보시면은 선생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경험한 바에 정말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혜택을 많이 받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혜택 받는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경험담을 삼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선생님을 만나서 한번 여쭤보시고선 한번 하시면은 잘 혜택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영주권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법에 의하면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결혼하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임시 영주권을 주고 조건부로다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주권 했는데 가지고 계신데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면 추방되나요?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일주 내에 반드시 이민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은 영주권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그런 법은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할 때에 꼭 운전면허, 그건 아이디 카드, 혹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이제 노인들한테 주정부에서 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신분증명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또 여기에 이런 또 질문, 보통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에서 1년 이상 나가 있어야 한다면 유지 가능한가요? 그래서 한국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1년, 보통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있으신 분들은 다시 리엔트리 비자라고 해가지고 그 이민국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영주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양식 이름이 이민국 양식 I-90 영주권 주민 교체 신청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카드 사본만 제공하고 필요한 정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하다가
445불하고 그 지문을 찍는데 85불, 그래서 640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분들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912 거기에 보면 이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신청료 무료로 해주고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I-9 912번 이런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SSI 어제 했죠. 저소득자 생활보조금을 받는 분들, 그 다음에 푸드 스탬프를 받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요금을 혜택을 받는 분들, 그분들은 자격이 되는 분으로서 그런 분들은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입이 아주 적은 사람들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신청비를 안 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사는 주에서 최소한도로 6개월, 3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이런 분들입니다. 시민권 가지고 시민권을 하고 결혼하는 분들, 그 다음에 신청서를 신청하는 주에서 최소한으로 3개월 이상 사시는 분들은 자격이 됩니다. 또 시민권자고 사시는 분들은 3년이 경과하고 또 그 신청자가 최소한도로 18개월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8살 미만의 영주권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면 바로 하지 않고도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는 이거는 N400이 되겠습니다.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문 제출은 15살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지문을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인터뷰할 때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으로서 영주권 받은 자가 최소한도로 20년 이상 미국에서 살은 분들, 그 다음에 55세 이상으로서 영주권 소지 15년이 되신 분들, 그 외에 기억력 장애가 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시민권 시험을 인터뷰를 안 해도 됩니다. 서류는 신청 양식 N400 영주권 앞뒤를 카피해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권 사진 18세부터 74세까지는 725불이고요.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문을 안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찍어야 되는데 피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주권을 갱신할 때에 스스로 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웨이버 프로그램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청비 영주권 갱신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912 912번입니다. 거기에서 작성해가지고 보내면 증빙 서류하고 보내면 돈을 안 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시민권 제도는 시험은 3가지가 있어요. 구두 시험이 있고 읽기 시험이 있고 쓰기 시험
간단한 거 있고요. 한 번 어떤 분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8세 되신 분이 15년이 안 되셨어요. 최소한들 15년 동안 이해돼야지 시험 자체가 면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척 가운데에서 그를 제가 알기 때문에 기억력이 없는 분들은 이분이 한쪽 눈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시험 닥터한테 한국 사람한테 가지 않고 미국 사람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거를 작성해 줬어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아마 제가 했는지도 몰라요. 왼쪽에는 안 보이시고 오른쪽엔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서 한참 있다가 몇 개월 됐는데 이제 오라 그래요. 그날 제가 미국 군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그날 제가 볼티모어에 있는 이민국에 한 100번 이상 갔었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카메라를 장치해 놓은 거를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시작을 정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되면 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2년 있으면 오라고요. 그래서 향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서류로다가 이제 그 이민국에서 불합격했다고 디스어프로 보고 편지를 내주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 시간에 하여튼 갔습니다. 가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관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업무 방해죄로다가 경찰을 부르겠다고요. 그래서 나는 자기네들이 행정적인 잘못이 있으니까 제가 항의를 해서 그 총 책임자를 좀 보겠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후에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믿기 때문에 그냥 다시 따라 들어왔어요. 근데 그 책임자가 어떤 할머니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물어보는 거를 제가 미리 이민국에 가기 전에 알려 드렸거든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고 초대 대통령은 누구고 그다음에 멜랜드 주청은 어디고 그런 걸 말씀드렸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를. 그랬더니 저보고 규정을 먼저 이야기하더니 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요.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합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정아버지가 2달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예, 사실 지금 할아버지라는 분이 저희 장인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딸을 남편이 사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미국을 오시게 돼가지고 그 예순주는 한국 군대 영주권 징병 통지를 받고 한 달 전에 군대에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왔던 좋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걸 이제 유익한 웹사이트. 요즘에는 컴퓨터 웹사이트가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닷새 동안 한 것 중에 유익한 웹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관한 것. 그거는 주미 한국의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보면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또 이민국에 대한 것,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메디케어에 대한 것, 웬만한 것들은 요즘에 한국말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웹사이트에 시애틀에 아테 노인센터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하고 직접 연결돼가지고
아태 노인센터에서 한국 라인이 또 있어가지고 헬프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릴랜드주 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지금 주로 제가 몽고메리 카운티 그 다음에 메릴랜드에 살기 때문에 메릴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른 모든 주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릴랜드 주 거기서 들어가실 때 여기에 중간에 보면은 맨 끝에 www.state.md.us라는데 MD 대신 예를 들어서 커네티컷에 사시는 분들은 CT라고 하면 되겠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CA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워싱턴 스펜서빌 한인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부를 맡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하는 가운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부터 하자. 예수님의 선교 방법으로 여기 임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대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신임을 얻은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치료봉사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한 분으로 그들과 섞이셨고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고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5번을 우리가 같이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치료봉사 143페이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에서. 예, 그래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꼬마 아가씨가 지금 저처럼 목이 마른데 꼬마 총각이 등받이를 대주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천 목표는 본 교우들과 워싱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교포들의 사회복지 분야의 권리를 찾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자. 그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포들이 재림 기별에 귀가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실천 방법으로 저희 교회에는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한 200, 300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봉사센터가 윤영환 목사님께서 한 7년 전에 오셨는데요. 1년 후에 저한테 사무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4번째 안식일 날은 볼티모어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째와 3번째는 일요일 날 저희 집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에는 저희 집에 봉사센터를 1월부터 만들어 놨고요. 지난 4년 동안에 걸쳐서 2년 동안에 걸쳐서 한 400여 명을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 감수하면서라도 조심하면서 한 50여 가정이 저희 집에 오셨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늘 다목적 룸을 이용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 2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못했었습니다. 11번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는
건강 및 사회복지 엑스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시민협회하고 또 한인회하고 멜랜드 한인회 또 워싱턴 지구 한인 약사회하고 같이 의논하고해서 협력해서 우리들의 복지와 또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교회 가서는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 4년에 걸쳐서 워싱턴 지역에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3,000명 교회인데 거기에 시니어 센터가 있습니다. 명명해가지고 건강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 동부 재향군인회에 자문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신분에 관계없이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음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 에이전시로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부에서는 예산을 따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이 일을 우리가 협력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제가 말까지 잘하면은 아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저기 말을 참 잘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미루는 바꾸는 있지만은 제가 새로 만약에 태어난다면은 이런 꿈이 있습니다.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73세인데요. 이제 이 세미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